안녕하십니까. 리얼 손해사의 김종만 손해사정사입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교육 받으셔도 되고, 지금 하는 일 하셔도 되거든요. 하셔도 되니까. 귀는 열려 있으니까. 자, 오늘은 교육이 그동안 뭐 계약전 알릴 의무라든지, 그리고 다른 어떤 뭐 상해 보험 관련해서 보험을 제가 안내해 드렸고, 오늘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보험의 끝판왕이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보험업을 하고 계시고 보험 영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보험 계약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전 알릴 의무로 인해서 계약을 하시는데, 그래 여러분들 A부터 Z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A입니다. 보험 계약을 하는 것이 목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험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관리를 하시잖아요. 관리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보상이잖아요. 그래서 A부터 Z까지 있고, 그래서 보험 설계사분께서는 보험 계약을 하는 것이 좀 목적이고, 손해사정사는 A부터 Z까지 마지막으로 보상을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심지어는 뭡니까? 뭐 골절이라든지 상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사망까지, 그죠? 그래서 오늘은 좀 보상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시면, 고객님께서 전화가 오시잖아요. 뭐 일하다가 다치거나 뭐 이제 교통사고로 다치게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3보험 부유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부유장애하고는 여러분 접점에는 없으신데, 고객님께서 뭐 골절을 당하신다든지 뭐 척추로 인해서 수술하신다든지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제일 상단에 보험 계약을 하면 제일 상단에 뭐가 있죠? 특약에 가장 기본이, 그죠? 예, 사망이죠. 사망. 예. 질병 사망, 상해 사망. 그 다음에 밑에 뭐 있죠? 상해 80% 이상 부유장애, 그죠? 질병 80% 이상 부유장애, 고도 부유장애 또는 상해 3에서 100% 부유장애, 이렇게 보험 가입을 하시잖아요. 가입 상단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은 상해 부유장애나 상해 사망이 잘 없으셔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한 20년 전부터 제가 보험회사 다니면서 보험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최근에 한 10년 내에는 뭐가 여러분들께 없어졌냐면은, 상해 사망하고 상해 부유장애가 100만 원으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바뀌었죠? 옛날에는 상해 사망, 상해 부유장애가 기본 1억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망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1억이 다 나가고 부유장애도 1억이 나가는데, 지금은 상해 사망 100만 원, 상해 부유장애 10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죠? 보험료를 싸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넣으시면 개인적으로 절대 안 되십니다. 최소한 상해 사망 5천이나 1억, 상해 부유장애 1억을 넣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고객님께서 제가 보상을 하게 되면은 제가 당연히 보험 계약, 보험 준서를 제가 다 들여다봅니다. 조회도 하게 되고. 그런데 보통 보험을 5개 내지 10개를 가입을 하신다 할지라도 거의 상해 사망하고 상해 부유장애가 없어요. 왜? 전부 간편, 뭐 건강보험, 뭐 암보험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상해 사망, 상해 부유장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고객님께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다리가 절단되었을 때 상해 사망이나 상해 부유장애가 나갈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심지어는 뭡니까? 입원 일당도 거의 다 안 넣어요. 잘 안 넣어요. 입원 일당도 그것도 비싸기 때문에 안 넣거든요. 뭐 상해 입원 일당은 굳이 좀 넣을 건데, 질병 입원 일당하고 상해 입원 일당은 거의 안 넣어요. 또 그런 안 넣으면 고객님께서 뭡니까? 골절을 안 당하고 입원을 하게 되면은, 수술을 안 하게 되면, 입원을 해서 골절을 안 당하고 수술을 안 하게 되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실손 의료비 말고는 보험을 10개 넣었다 해도 보험금이 나가는 게 없어요. 그럼 고객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맞죠? 진짜는 저 말씀 맞죠? 그죠? 고객님께서 뭐라고 해요? 입원비도 안 나오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골절 진단금은 당연히 넣겠죠. 입원비도 안 나오냐고. 이렇게.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들께서, 저도 그렇죠. 매일매일 보험을 보잖아요. 보험을 보면 고객님께서, 그죠? 보험금을 청구해드리고 보상을 해드리잖아요. 해드리는데 입원 일당하고 상해 사망, 상해 부유장애는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해서, 무조건 넣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참고해서
예, 보험 계약을 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제 다음 이부터 자 장애 분류표에 장애 판정 시기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 지금부터는 이제 장애 관련해서 보상에 관련해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장애가 만약에 발생되면은 예를 들어서 1번부터 안구 운동 장애 1년 여러분들 외울 필요는 없으셔요. 안구 운동 장애라는 것은 여러분들 눈이잖아. 눈을 다치잖아요. 눈이 안 돌아간다고. 눈이 잘 안 돌아가는 게 안구 운동 장애입니다. 그러면은 장애가 생겼을 때 1년이 지나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유장애 경우는. 두 번째, 기의 평형 기능 장애 1년. 기의 평형 기능 장애는 뭐죠? 어지럼증이죠. 어지럼증. 이렇게 어지럽게 되면은 기가 이명이나 이석증, 메니에르병이나 같은 그런 어떤 질환을 가졌을 때 그런 부유장애가 생기면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세 번째, 코의 후각 기능 장애. 우리가 그죠?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나거나 누구한테 그죠? 우리 코가 박살나게 되는 경우, 코가 냄새를 못 맡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6개월 이상 고정된 상태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거. 이제 말하는 기능 장애. 우리가 음식물을 씹지를 못하거나 말을 할 수 없는 게 구음 장애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될 때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 다섯 번째, 척추의 디스크 장애. 여성분들이나 척추 디스크가 한글로 뭐죠? 추간판 탈출증이죠. 추간판 탈출증 진단받으면은 수술 후 6개월 후에 부유장애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허리 아픈데 부유장애가 어떻게 받냐 물어보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디스크로 수술하게 되면 부유장애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단지 뭐다? 상해이니까 질병입니다. 그리고 신경계 장애 외상 후 12개월 그죠? 우리가 그죠? 뇌손상이 있었을 때 그죠? 이런 걸 신경계 장애라고 하거든요. 12개월 지나야 된다. 그리고 일곱 번째, 옆에 ADSL이라는 것은 일상생활 장애 상태입니다. 일상생활 장애 상태.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일곱 번째, 정신행동장애. 정신행동장애는 뭡니까? 정신병을 말하는 거죠. 그죠? 불안장애, 조현병, 우울증 이런 장애가 있으면은 18개월 지나면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정신병원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정신장애 검토해서 장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가 중요한 게 있죠. 이게 원인이 상해이냐 질병이냐. 정신장애는 뭡니까? 원인이 뭡니까? 교통사고로 정신장애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원인이 상해이냐 질병이냐. 그래서 보험 특약이 뭐가 있어요? 보험이 뭐가 있어야 되죠? 질병 부유장애나 상해 부유장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야 이 장애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보험금이 없는데 보험금이 나오지는 않겠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 교통사고로 해서 이렇게 수술을 하셨으면은 이분이 도대체 보험금을 얼마나 받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보험 계약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A잖아요. 첫 간문이잖아요. 보험 계약을 하고 나면 보험금을 나중에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보험금을 타게 되는 경우죠. 그럼 알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도대체 그럼 이게 뭐냐? 척추의 운동장애가 척추를 고정했을 때 수술로 인해서 고정했을 때 사고로 인해서 골절 또는 탈구, 유압 또는 고정 수술한 경우 다 맞죠? 아까 그림. 근데 척추의 기형이 골절 또는 탈구, 척추 전만증, 15도 이상 측만증, 10도 이상 휘어진 각도, 척추체 1개 또는 2개 이상 압박을 안 외우셔도 돼요. 몰라도 돼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뭡니까? 척추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는 거잖아요. 그죠? 휘어지거나 압박이 되거나 고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자 한번 봐요. 척추의 장애 분류 및 장애 판정 기준. 척추의 심한 운동장애, 뚜렷한 운동장애, 약간의 운동장애, 심두약이라고 합니다. 심한 운동장애 옆에 40이라고 적혔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상해 부유 장애가 1억이면은 척추의 심한 운동장애를 남길 때 40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그죠? 팀장님 여성분 그럼 얼마를 돈을 준다는 건가요? 얼마를 돈을 준다? 4천만 원을 준다는 거죠. 4천만 원이 그죠? 애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죠? 돈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뚜렷한 운동장애 30%, 약간의 운동장애 10%면 1억이면 1천만 원을 준다는 거고. 두 번째, 척추에 심한 기형을 남길 때, 뚜렷한 기형을 남길 때, 약간의 기형을 할 때 50, 30, 15면 뭡니까? 50이면 얼마나 준다는 얘기인 거죠? 1억이면
5천만 원 준다는 거예요. 진짜 받습니다. 세 번째 한번요. 추간판 탈출증으로 심한 신경장애, 뚜렷한 신경장애, 약간의 20, 15, 10%. 여러분들께서 척추 디스크 허리 아프시잖아요. 디스크 수술하게 되면은 내가 얼마 있을 때 1억 원이 있을 때 20%니까 얼마요? 2천만 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은 추간판 탈출증은 뭐라고 했죠? 뭐가 있어야 된다? 질병 유장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척추는 경추, 목에서부터 흉추, 요추, 허리까지 제1천추까지 척추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꼬리뼈, 척추 꼬리뼈는 척추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척추의 기형장은 척추체 압박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쭉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이게 척추의 압박골절이죠. 여기 보면은 잘 안 보이셔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L2 부위의 골절, L1 부위의 골절 이렇게 척추, L이 요추잖아요. 그죠? 그럼 뭐 요추 1번, 요추 2번이 골절됐다는 거죠. 이거는 뭐다? 압박골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척추가 다쳤다는 말이죠. 그죠? 뒤에 한번 봐요. 후유장애 진단서. 자, 네모칸에 이렇게 보면은 장애 등급 분류표상 제1, 2 요추 골절. 보통 척추, 요추 골절은 압박골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4급 15항 연구장애라고 이렇게 적혀있죠. 자, 그러면 자 4급 연구장애, 4급이란 말은 우리가 1급, 2급, 3급, 4급이잖아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돼요. 4급 연구장애는 뭐냐면은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그 장애가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으로 나눠졌습니다. 2005년도에. 지금은 뭡니까? 그죠? 지금은 여러분들 약간 책 있죠? 약간 책의 뒤에 보면은 율로 바뀌었습니다. 예, 율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장애 분류표상 제2 요추 골절 등 6- 뚜렷한 운동장애 지급률 30% 연구되어 있잖아요. 그죠? 아까 그러니까 뭡니까? 척추를 고정했기 때문에 척추의 운동장애. 그죠? 그래서 뭡니까? 40, 30, 10이잖아요. 그러니까 30%니까 이분이 1억 원, 2억 원이면 얼마를 받는다? 3천만 원을 받는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아까 척추 골절 했죠, 그죠? 압박골절입니다. 우리가 척추가 압박골절 이게 뭡니까? 으스러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으스러지는 거. 으스러지는 걸 압박골절이라고 합니다. 뇌척추. 이런 경우가 이렇게 으스러져서 압박골절이 되는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이죠? 예. 옥상에서 떨어지거나 차가 박아서 뭡니까? 예. 내 허리가 뭐예요? 뭐 차가 뒹굴다든지 뒤에서 받게 되면 척추가 뒤에서 받게 되면 으스러지겠죠.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압박이 됐잖아요. 그런 압박률이 있죠. 우리 30에서 40% 이런 식으로 압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 척추에 심한 기형을 남길 때 50%, 뚜렷한 기형을 남길 때 30%, 약간의 기형을 남길 때 15%. 그죠? 그래서 아까 골절이나 금속 내고정하거나 압박이 되거나 여러분들 외울 필요는 없으시.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 이런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몇 천만 원 받는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때 한 다리를 잘랐을 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입니다. 그럼 이분이 DB손해보험에 운전자 보험에 옛날에 말씀을 드렸죠. 상해 후유장애 1억 원이 있었어요. 그럼 얼마를 받죠? 얼마를 받습니까? 6천만 원 받아요. 제가 6천만 원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해 후유장애가 여러분들께서 중요하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심한 장애를 남길 때, 뚜렷한 장애를 남길 때, 약간의 장애를 남길 때, 30, 20, 15%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완신투약이라고 하거든요. 다리가 장애가 되었을 때 30, 20, 15%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에서 보시면 뭐 가관절이 뼈에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지거나 1cm 이상 짧아지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판정할 때 우리가 아까 금속 내고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골절부에 금속 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때는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애를 평가한다.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애를 평가한다. 안에 이게 금속 고정물이 있으면은
이거 빼야 되는지 빼지 않아도 되는지 물어보거든요. 그거는 상관이 없으십니다. 예, 상관이 없으시니까 상관이 없이 장애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 다리라 하면은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하면은 예, 엉덩이 관절, 예, 고관절, 그 다음 무릎 관절, 슬관절, 발목 관절, 족관절 이렇게 3개 정도는 외워 두시면은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다리의 관절 기능 장애를 평가하면은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 운동 범위 제한 및 무릎 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는 자, 관절 하나의 기능, 우리 다리가 이렇게 굽혔다 펴지 않습니까? 굽혔다 펴는 걸 제대로 못하는 걸 관절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지금 다리가 절단되는 것 말고 다리가 절단되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30%잖아요. 그 완심투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30%면은 1억이면 얼마를 받는다? 3천만 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고 하는 거는 완전 방지. 다리를 굽혔다 펴가 거의 못한다는 걸 말하는 거고. 그리고 나아보면은 근전도 검사상 완전 손상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 근력 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 자, 근력이라는 걸 우리가 악으로 말하는 겁니다. 힘을 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힘이 거의 없는 거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도수 근력 검사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굽혔다 폈다, 예. 우리가 펼쳤다, 예, 접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근력 검사를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 근전도 검사 및 도수 근력 검사. 다리를 아까 다리의 완전히 심한 장애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렇죠. 근전도 검사를 한다는 거죠. 근전도 검사는 신경과 근육의 신경 생리학적 변화를 분석하여 진단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전도 검사를 한다든지 근전도 검사를 한다든지. 도수 근력 검사를 하게 되면은 등급이 있으세요. 그레이드 0부터 그레이드 1, 그레이드 5까지 있는데 0나 1이는 뭡니까? 우리가 거의 반신불수라는 거죠. 거의 팔다리, 손다리를 움직이지 못한다는 말씀하는 거거든요. 뭐 외울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길 때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관절 하나의 심한 장애를 남길 때 20%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다 어머님 계시죠? 집에 어머님 60대, 70대 분이잖아요. 어머님들이 제일 아프신 곳이 어디죠? 무릎이잖아요. 이제 잘 아시네. 무릎이면 어머니께서 뭘 하시나요? 수술, 인공 관절 수술하잖아요. 어머니께서 인공 관절 수술하면 몇 프로다? 20%다. 단점. 양쪽은 얼마다? 40%. 그래서 어머님 인공 관절 양쪽으로 하시면은 1억이 있으면 얼마를 받는다? 4천만 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인공 관절 수술. 그러면은 이건 당연히 뭐죠? 질병 후유장애죠. 그 어머님 질병 후유장애 열심히 넣으시든지, 그죠?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20%, 20%, 40% 받는 거 다. 객관적 검사상 15mm 이상의 동요 관절이 있는 경우. 자, 여기서도 동요 관절이잖아요. 동요 관절, 동요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동요 다치면은 그런 장애를 뭡니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동요 장애라고 합니다. 예. 무릎이 따로 노는 걸 동요 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치게 되면은 15mm 이상 동요 관절이 있으면은 흔들리는 것을 측정해서 보험금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1억 원이 있었는데 5%를 받았기 때문에 얼마를 받습니까? 500만 원을 받으신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분은 설계사분한테 뭡니까? 소고기 사줬다고 하고 또 뭐 보험도 초과도 넣었거나 그렇게 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장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관절 하나 이내에 뚜렷한 장애 남길 때, 그 다음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길 때, 그 다음 이제 다리를 했죠, 무릎을 했죠. 그 다음에 발목이죠, 발목. 그죠? 발목이 꺾여서 수술하는 경우잖아요. 발목이 꺾여서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90% 이상 여성입니다. 겨울에.
뭐 때문일까요? 뭐 때문에? 그죠? 눈길에. 그죠? 미끄러져서. 그죠? 의외로 있잖아요. 통계학적으로 남자들은 잘 안 그래요. 안 미끄러지는데 남자들은 운동신경이 있어서 그런지 여자분들이 많이 미끄러져서 힐을 신다든지 미끄러져서 발목이 부러져서 뭡니까? 수술을 하게 되죠. 수술하게 되면은 그 수술한 부위를 보통 복사뼈거든요. 복사뼈에 골절이 생겨서 금속 내부종 수술을 하게 되면은 뭘 받는다? 부유장애 보험금을 받는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발목 관절의 부유장애, 발목을 평가합니다. 발목을 이렇게 배불이라는 걸 이렇게 발목을 그죠, 발등을 그죠, 내렸다 올렸다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을 각도를 측정해서 부유장애를 평가합니다. 그러면 보험금이 나온다는 거죠. 얼마 발목은 보통 5에서 10%를 받거든요. 그러면 내가 상해 부유장애가 1억 원 있으면 얼마를 받는다? 500만 원, 1000만 원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장애 진단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가장 기본인 거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그랬죠. A부터 여러분들은 A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Z까지 가시려면은 고객님께서 보험금 청구를 해줘야 되잖아요. 보험금 청구를 해주면은 뭘 가져와야 돼요? 골절이 돼서 뭐가 들어와야 돼요? 진단서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진단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진단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가장 기본 뭐냐면 뼈가 몇 개 없어요. 총 우리가 뼈가 216개 있다고 하거든요. 216개인데 그냥 손가락 뼈만 해도 30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뼈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뼈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좌측 발목 관절의 이 복사골절, 복사골절이는 복사뼈를 말하는 거고요. 좌측 족부 제3사 중족골의 골절, 중족골의 골절은 뭐냐면 발등을 말하는 거예요. 발등에 뼈가 있죠, 그죠? 그리고 좌측 족부 쐐기뼈이고, 쐐기뼈는 뭡니까? 설상골이라고 해서 발등 위에 있는 골을 말합니다. 설상골, 큐니폼이라고 하거든요. 좌측 족부 입방뼈는 뭐냐? 발등 옆에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유장애 진단서를 끊을 때는 종류가 자동차 보험용이 있고, 배상책임 보험용이 있고, 개인보험 부유장애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한번 물어보시고, 이거 여러분들 지금 발가락입니다. 그죠? 발가락. 발가락은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엄지발가락, 무지, 탈루스. 그리고 우리가 발가락이 보면 이게 뼈가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앞에 것을 뭡니까? 금이지골. 그 다음 중간에 중이지골, 지골, 원이지골, 말단부죠. 말단부, 원이지골, 그죠? 지골, 파렌지스라고 하고. 중족골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발등, 마타타살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발등 위에 있는 뼈이 뭡니까? 설상골이라고 했죠, 그죠? 큐니폼. 그리고 설상골은 3개입니다. 오른쪽에 입방골이 큐보이드. 이제 주상골 나비큘라.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여성분들 힐을 많이 신잖아요. 그 발 뒤꿈치가 뭡니까? 버걸 종골이거든요. 발 뒤꿈치. 그래서 옥상에서 그죠? 옥상에서 떨어지면 발 뒤꿈치가 제일 먼저 닿죠. 그래서 종골 골절, 버걸 골절이 이렇게 이제 골절이 옵니다. 그러면 후유장애가 생기죠. 거골 탈루스, 종골 켈큐니스. 예, 35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건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자료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마치고 또 상담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